2019년 1월 나는 6평짜리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2,000에 30짜리 작은 방. 그리고 7년이 지난 2026년 나는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다. 지구 곳곳을 누비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 자그마한 공간에서 소소한 하루를 보낸다. 안녕, 여행하는 메이입니다. 안녕. 제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보는데요. 제 영상 옛날부터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테고 또 최근부터 보셨던 분들은 처음 보실 텐데요. 자, 여기가 저의 집입니다. 저희 집은 서울대입구역 근처에 있는데 서울대입구역에서 올라올 때는 도보로 12분 정도 걸리고요. 내려갈 때는 도보 한 8, 9분 정도 제 걸음으로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20대 후반에 이사를 왔는데 사실 이맘때쯤에는 한 몇 년만 살고 한 투룸 정도로 이사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을 줄은 정말 그땐 상상도 못했네? 제가 계속 여기 살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투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려고 생각한 시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여기 계속 있기로 택했던 이유는 제가 1년 중에 절반을 거의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게 거의 1년에 한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몸테크를 하자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여기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제가 들어왔거든요. 솔직히 지금 서울 역세권에 서울 한복판에 이런 집이 없어요. 2호선 라인에. 진짜 그때 당시에도 저렴한 집이었는데 그걸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주인분이 동결을 하셔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아니 사실은 더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2,000에 30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살다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저도 일을 안 할 때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보증금에서 500을 제하고 월세를 올릴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이제 흔쾌히 그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 1,500에 35만 원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전화가 오셨어요. 집주인분이. 요즘 다들 힘든데 그냥 월세 동결 해줄 테니까 1,500에 30으로 그냥 월세 다시 30만 원으로 낮춰서 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집주인분이 요즘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짜 또 그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말 듣고 갑자기 울컥해서 감동받아서 막 주룩주룩 그런 곳이다 보니까 또 이런 집주인분을 만난다는 게 너무 행운이고 이런 집을 만난다는 것도 행운이고 그렇다고 여기가 막 엄청 막 낡고 오래된 빌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낡고 이러지도 않았단 말이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 살고 있죠. 참고 관리비는 5만 원.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2권의 책을 썼고 협업책까지 포함하면 몇 권을 썼는데 그 협업책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서울이라는 책이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는데 그런 책에 이제 한 에피소드를 썼었어요. 흘러가는 청춘의 어떤 순간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이 집에서 사는 모습과 느낀 감정 막 이런 것들을 썼는데 인터뷰가 와가지고 이 집에서의 이제 모습을 담아주셨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애착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 7년이 됐네요. 8년 차. 7년째.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예요. 창문. 여기가 2층이거든요. 이 창밖으로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산이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산이에요. 그냥 자연.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계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황량한데 눈 오면 이제 눈도 소복히 쌓여 있고 가을에는 여기 감나무 있거든요. 감나무도 있고 그리고 새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새들 새소리에 막 일어나기도 하고 봄에는 여기 진달래 피고 또 옆에 벚꽃나무도 있고 창문만 열어놔도 그냥 계절을 느낄 수 있다. 제가 부동산 하는 친구가 있는데 부동산 하는 친구는 뭐 그렇게 언덕 끝까지 언덕 끝에 있는 그런 집을 구했냐라고 그때 당시에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덕 끝에 있어서 자연을 볼 수 있는 거. 물론 그 언덕길을 올라올 때 특히나 캐리어를 끌고 올라올 때는 진짜 완전 하체 운동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벌레가 겨울이나 이럴 때는 추울 땐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 더울 때는 창문 열어놓고 이러면 뭐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지 뭐 문 열어 현관문 열었을 때 들어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막 산모기랑 산에 있는 벌레들이 벌레가 돈벌레가 들어왔는데 사람
사라졌어. 원래 우리 뿌리. 이거 칙칙 없지? 아 있어. 칙칙이를 그러면 저 옷에 다 떡칠될 거잖아. 옷에 치워야 될 것 같아. 안 보여. 일단 얘 행방 자체가 안 보여서. 네, 제가 언젠가부터 자취 브이로그를 잘 찍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그래도 저는 7년째 여기서 여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저의 모닝 루틴은 이런 쉐이크 같은 거 일단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이런 비타민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요즘 먹고 있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저의 오래된 자취템들 혹은 업데이트된 애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아, 최근 최애 이 문어발 괄사 네, 이러고 있어요 집에서. 이러면 엄청 시원하고 제주도에서 친해진 지토가 그려준 제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술래 가족이 선물해줬던 나의 술래길을 담은 그림. 이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배찜줄기인데 제가 거의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러고 있어요. 이제 생리통 때문에 샀던 건데 이렇게 진동도 되고 이게 이제 너무 가성비를 샀나 이거 충전이 오래 가진 않아가지고 다음에 다시 산다면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 살지도. 아니 근데 충분히 좋아. 가성비. 나의 킬리만자로 액자 건조기거든요. 건조대 이 안에 이렇게 넣어서 걸어서 건조하는 방식인데 속옷이 바로 안돼 이거 왜 진짜 몇 년째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는 저희 외장하드들 이게 다 저희 여행 추억들입니다. 이걸 더 나은 방법으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게 취미가 됐어요. 이 외장하드 모으는 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뭐 이전에 자취록을 열심히 찍었을 때도 혹시나 이제 집이 노출이 될까봐 어딘지 동네가 특정이 될까봐 집 안에서만 찍고 집 밖에서는 절대 안 찍었단 말이죠. 특히 문 밖에 뭐 여기 동네 이런 데서는 안 찍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저희 동네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가보시죠. 집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보시면 옆에가 이제 산으로 연결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바로 여기 청룡산이거든요. 여기가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는 산인데도 살고 한 3년째쯤 됐을 때 처음 여길 발견했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거 다 관악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관악산만 갔지 그냥 이런 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네이버 지도를 보다가 여기 다른 이름의 산이 있네?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집 바로 뒤에 이름이 청룡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지? 하고 지도를 따라 한번 와봤어요. 이 쉴 때. 그 와봤는데 보시다시피 엄청 한적하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관리도 잘 돼 있고 텃밭도 있고 그래서 혼자 산책하기 너무 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갑자기 되게 몰랐던 새로운 여행지를 발견한 느낌이라서 제가 여행지에서 의뢰 그렇듯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여기를 이제 산책을 하고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가는데 뭔가 진짜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모처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맨날 지나다니면서 여기 옆에 바 되게 예쁘게 생겼다 라고 생각만 했던 곳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는 혼자 술을 잘 많이 안 마시지만 외국 가면 이제 혼술 한 잔씩 홀짝홀짝 하는 게 또 그 당시의 묘미였는데 그래서 맨날 그냥 지나만 다녔던 그 바를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와인 한 잔을 시켰죠? 근데 마침 거기서 그날 라이브 공연까지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날 제가 진짜 도보 이 산은 진짜 도보 저희 집에서 1분밖에 안 걸리고 도합 한 10분 거리 안에 있는 곳들인데 이렇게나 가까운 곳인데 여기서 느낀 행복이 제가 저 지구 반대편 멀리 가서 느꼈던 그 행복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꼭 멀리만 갈 필요는 없겠구나. 그리고 진짜 일상 속에서도 그냥 여행하는 행복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제대로 느꼈던 날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벌써 4년 전이긴 하네.
제가 이 집에 살기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많이 막 해먹고 했거든요. 근데 혼자 살면은 사실 막 재료 낭비도 그렇고 진짜 약간의 핑계도 있지만 요즘 또 배달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해먹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나가더라고요. 시간도 시간이고 음수도 음수고. 그래 보통 이제 시켜 먹는데 요거는 진짜 광고가 아니라 쿠팡이츠랑 배민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생긴 신생 어플인데 그때 당시에 막 쿠팡이츠 배민에서 다들 배달비 엄청 세게 때리고 막 이럴 때 여기서는 배달비 무료에다가 왜냐면 이제 우리 주민들 동네 사람들만 가능하니까 배달비 무료에다가 최저 주문도 되게 낮고 할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 시스템이 되게 신박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거의 제가 두잇의 노예다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많이 썼던 앱인데 근데 솔직히 요즘은 쿠팡이츠도 그렇고 배민도 그렇고 다 배달비 무료인 곳도 많아지고 최저 주문도 많이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사실 메리트가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제 익숙해서 그냥 쓰긴 하는데 옛날 같진 않다. 예전엔 진짜 너무 혁신적인 앱이었는데. 짜잔! 이거 제가 진짜 자주 먹는 건데 버텍스 이게 뭐야? 버텍스 1인 세트 메뉴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베이직 이즈 베스트를 신념으로 갖는 사람이라 이 페퍼 맛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삐약이 키우기라고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삐약이도 열심히 키웠거든요. 맛있어. 진짜. 잠깐 당근하러. 거래 완료. 그리고 이 영상은 이곳에서의 마지막 기록이다. 나는 7년 만에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서울에 썼던 구절 일부를 읽어본다. 나는 이 동네가 좋았다. 공인중개사 한다는 친구는 왜 하필 가파른 언덕 끝에 있는 불편한 집을 골랐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나는 나의 방이 언덕 끝 산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라 더 좋았다. 창문을 열면 다른 건물이나 차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산과 나무가 보였다. 봄에는 꽃이 피었고 가을엔 나무 끝에 감이 열렸고 새들은 수시로 찾아들었다. 7월과 8월, 9월과 10월의 창밖 그림이 매번 달랐다. 그래서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매일같이 느낄 수 있었다. 오래도록 여행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했는데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책상 앞에 앉아 여행의 감성을 느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가성비 넘치는 여행자의 삶인가. 이 계절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쌓여있던 눈이 녹고 우리의 추웠던 겨울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 어쩌면 그 춥던 겨울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던 여행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